일을 실제로 한 시간이 두세 달밖에 안 되는데 2년치의 퇴직금과 연차 수당과 이런 것들 다 가지고 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진짜 퇴사를 했어, 그 사람은. 우리는 부부지만 100% 너의 편을 못 들겠다고. 그럼 내가 국회의원을 해야 되겠어. 이제 복직한 지 일주일 됐나? 일주일 됐지. 조졌어. 육아휴직, 출산휴가 다 합해서 얼마 썼지?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이 원래 1년인데 10개월만 썼지. 그래서 총 13개월?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는 한 15개월을 맞지, 쓸 수 있지. 스트레이트로 근데 이제 아빠가 같이 육아휴직을 쓰면은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늘어나. 그럼 둘이서 동시에 육아를 하는 거야? 누가 먼저 하고 이게 아니라? 겹치는 기간이 일정 기간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솔직히 대기업, 나의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맞아. 없으면 직원이 뭐 뻔히 뭐 4~5명밖에 없는데 맞아. 육아휴직 간다 이러면은 제도상의 허점이 발생하는 것 같아. 맞아. 그리고 나도 팀분들하고 되게 친하고 그랬잖아. 그래서 더 미안한 그런 게 있었지. 출산 휴가만 쓰고 육아휴직을 안 쓸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 아니? 그런 생각은 애초에 해보지도 않았는데 너무 힘들잖아. 어떻게 애기 낳고 그 조그마한 100일 된 애기를 두고 복직을 하냐고. 아니 근데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 너의 회사 내 자리는 보장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 지금? 정확하게? 다시 돌아가 보니까 확실히 그 팀 자리, 그러니까 완전 업무가 똑같지는 않아. 당연히 돌아갔는데 내 업무가 100% 똑같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지. 그리고 그거는 잘못된 그거고. 100% 똑같지는 않은데 나는 내 자리, 내 책상 다 그대로 있어. 그냥 내 노트북도 다 그대로 있어서 그냥 그대로 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제 업무가 좀 달라지는 거지. 비슷하기는 하나 다른 업무지. 1년 정도 쉬었잖아. 업무의 스킬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시장 상황이 막 계속 변하잖아. 이런 거 변화가는 거 따라가는 거는 막 좀 계속 기사 찾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건 좀 따라갈 수 있는데 이제 막 신규 제품들이 막 많이 생기잖아. 우리는 제조업이니까. 막 신규 제품들이 생기니까 이게 뭐지? 저건 뭘 개발하는 거지? 이런 거 따라가려니까 좀 머리가 아직 설명을 못 들었어. 영어가 좀 어려운 거. 영어가 좀 많이 좀 어학 능력이 좀 낮아졌어. 떨어졌어. 이게 막 1년 동안 사실 영어를 쓸 일이 뭐가 있어. 내가 도현이하고 영어로 대화하는 것도 아닌데 한글도 못 알아듣는데. 근데 이번에 회의할 때 들어보니까 들리는 건 어느 정도 들리는데 말하는 게 좀 꼬인다 그래야 되나? 못하는 건 아닌데 꼬여. 꼬이고 막 문서 하나 읽는데 좀 오래 걸려. 그리고 까먹어. 자꾸 까먹어. 그래서 자꾸 또 보고 해야 돼.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같은 팀,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회사가 직원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좀 희생을 해주는 경향이 맞아. 고마운 거지 사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그 팀 안에서 어쨌든 내가 빠져서 내 업무를 대신해주고 또 누가 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잖아. 같이 있는 동료들이 좀 힘들지. 그래서 동료들한테 고마운 거지. 빨리 적응해서 빨리 나도 나의 몫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계속 읽고 찾아보고 예전 자료 찾아보고 그러고 있지. 어쨌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사실 이런 마음을 모든 사람이 가져주면 선순환이 될 수 있는데 맞아. 이게 악용하는 사례들도 분명히 있잖아. 그럼 분명히 있지. 사실 우리 회사에서도 이런 두 번째인가 내가? 첫 번째도 그렇게 좋지 않은 케이스로 퇴사를 해가지고 좋은 선례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여자 직원들도 계속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회사를 다니고 해야 되는데 여기 좋은 선례가 있어야 회사에서도 아 괜찮겠구나라고 하지. 막 다 악용을 하고 잘못하면 회사에서도 인식이 나빠질 거 아니야. 예전에 우리 회사의 이 사례를 잠깐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여성분이 채용에 대해서 확정을 짓기 직전에 임신 사실을 숨긴 거야. 거의. 그건 좀 그렇다. 그리고 나서 출산 예정일이 한 7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거지. 많은 안 좋은 이런 얘기들을 한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서 회사까지 출퇴근을 하는 택시비를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부터. 그거 잘못했다 좀. 그래서 그런 사람이 결론적으로는 인수인계를 뭐 한두 달 받고 본인 일을 두세 달 하고 출산휴가에 들어가서 출산휴가 3개월 쓰고 육아휴직 1년 쓰고 일을 실제로 한 시간이 두세 달밖에 안 되는데 2년치의 퇴직금과 연차 수당과 이런 것들 다 가지고 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진짜 퇴사를 했어, 그 사람. 너무한다, 그건 좀. 그러니까 인식이 안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회사의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본 거야.
동료들 피해봤지. 사실 경제적으로 회사는 또 피해를 본 거잖아. 일을 하지도 않은 사람을 위해서 퇴직금을 주고. 맞아. 기존 직원들 보너스 챙겨주는 거가 차라리 더 낫겠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심지어 막 회사 노트북 가져가 놓고 반납도 안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안 했어? 거야. 최종적으로는 했지. 계속 닥달해가지고. 근데 막 자기가 필요한 거 있을 때만 연락하고 회사가 연락하면은 무시하는 거야. 극단적인 사례를 내가 겪은 거지. 근데 나는 사실은 이런 것도 있었어. 우리는 부부지만 100% 너의 편을 못 들겠더라고. 이 처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뭐 풀로 쓰네 말이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와, 이 나의 아내가 그 회사에서 이런 시선으로 바라볼까 봐. 제도가 사실 좀 주먹구구식으로 딱 이렇게 뭔가 잘 만들어주고 환경에 대해서 피드백을 딱 듣고 고치는 게 아니라 현장하고 제도하고 좀 일치화가 잘 안 되고 있는 느낌이 강한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겪은 사례처럼 그런 극단적인 사람이 나오면 사실 그에 대한 회사의 보호막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항상 이게 밸런스잖아. 직원들도 회사에 대해서 예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회사도 회사를 살리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예의를 갖춰주는 거라고 보는데 누구 하나가 그 밸런스를 깨고 이기적인 마음을 품으면 안 좋은 사례로 남게 되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도 이제 복직을 했고 도현이가 아직 어린이집을 안 가서 엄마가 좀 봐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애기 하나를 보는 게 해봤으니까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또 우리나라의 좋은 제도 이제 단축 근무를 1년 동안 쓸 수 있는데 그것도 쓰려고 아직 말을 못해서 말하기 되게 미안하더라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도현이의 1년은 돌아오지 않아. 그래서 해야지, 엄마로서는 당연히 해야지 하는데도 팀원으로서 회사의 일원으로서는 또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러니까 이런 미안함을 가지고 근무하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도움이 되면은 참 좋은 베스트인 케이스고 육아도 잡고 일도 잡고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9월 달에 이제 출산 휴가를 시작했잖아. 그치. 근데 9월 15일에 출산을 했고 한 8개월 동안 일을 하고 사실 진급 대상자였잖아. 맞아.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상자에서 빠지게 된 상황이었지. 그렇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보면은 그 한 해를 날리고 지금 복직을 한 이 한 해도 날리고 내년에 다시 시작을 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잖아. 내년에 케이스 될라나? 모르겠네. 개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출산이 사회적인 경쟁에서 밀려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많이 아쉽더라고. 맞아, 아쉽지. 근데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어찌됐든 우리가 아기를 낳는 거에 대한 결정을 했으니까 아기를 얻었으니까 뭐 하나를 좀 미루는 거지. 포기는 아니고 시간을 좀 미루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쩔 수 없지. 더 잘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하면 되는 거고. 너가 지금까지 이제 출산, 육아, 휴직을 모두 다 썼을 때 진짜 이건 개선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한 가장 대표적인 게 또 있는 것 같아? 육아, 휴직 기간이 생각보다 짧아. 1년이? 그러니까 이게 다른 아기들은 모르겠는데 도현이가 아직도 못 걸어. 손이 되게 많이 가. 그래서 좀 짧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공기업 같은 경우는 뭐 1년 유급, 1년 무급을 그래서 2년 쓰잖아. 대기업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도를 아예 나라에서 좀 정확히 정해줬으면 좋겠어. 누구는 1년 쓰고 누구는 2년 쓰고 이러니까 좀 미안하다 그래야 되나? 애기한테? 쟤는 엄마가 2년 동안 봐준대 라고 하는데 나는 1년밖에 못 보고 이런 차이가 조금 아쉽기도 한 것 같아. 근데 복직을 하고 나서 좀 아쉬운 점은 이제 단축 근무를 쓸 수 있어. 근데 이게 나라에서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 단축 근무에 대해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알잖아. 그런데 이제 그 단축 근무에 대한 그런 것들은 이제 잘 모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도 좀 명확히 누구나 알 수 있게 알려줬으면 좋겠어. 나는 객관적으로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해서 보장은 확실히 하되 그걸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만 좀 빼줘도 회사에서는 부담이 덜 가나? 훨씬 부담이 덜하지. 1년치에 퇴직금을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 차라리 그거는 빼도 나는 상관없을 것 같아. 뭐 당연히 쉬는 건데. 그렇다면은 뭐 유급 육아휴직으로 해가지고 나라에서 산모들한테 좀 더 지원을 해주는 거는 오케이. 그런데 회사가 그걸 다 부담하는 거는 좀 아닌 거지.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건데
노동을 하지 않은 기간을 다 마치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한 것처럼 해주는 것은 나는 아니다. 그래. 그거는 나도 좀 동의하는 바이다. 당장 나만 해도 회사에 인원이 몇 명 없으니까 나는 육아휴직을 못 쓰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렇지. 눈치도 보이지만 내가 없으면 이 공백이 너무 큰 거야 회사는. 아예 일이 안 돌아가니까. 맞아.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차피 퇴사하면 내 회사 아닌데 그냥 쓰지 이런 사람이 있겠지. 그래. 아무튼 간에 뭐 이렇게 좀 더 출산에 대한 장려를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게끔, 회사가 피해보지 않게끔 잘만 해도 출산율이 늘어나지 출산율이 진짜 늘어나지 않을까. 이게 다 주먹구구식으로 책상에서 만들어진 법 같은 거. 맞아. 직접 해봐야 돼. 뭐 자꾸 뭐 애 낳으면 돈 준다는데 그 돈이 다가 아니거든. 맞아. 사실은. 사실 진짜 돈이 다가 아니야. 애기한테 장난감 몇 개 사주고 노는 것보다 엄마가 옆에서 30분 놀아주는 게 더 크다고 했어. 내가 이런 거 사오는 것보다 이것만 사다 놓으면 뭐하냐. 여기 옆에서 괜히 빠방하면 옆에서 얘기해주고 밀어주고 같이 만져주고 이게 중요한 거잖아 사실. 아니 내가 국회의원을 해야 되겠어. 오리 다 됐대. 밥이나 먹으라 이 말이가. 오리 오리를 먹어야겠어. 오리, 어이구 맛있겠다. 오리.